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홍대의 연트럴 파크인데요. 저는 이 근처에서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근처는 정말 많은 파티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런 메인 상권에 파티룸 부동산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부동산 편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월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1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2, 3층도 보통 월세가 200에서 300 정도 하니까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올 어바웃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티룸 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파티룸 월세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시다고 보시나요? 저는 한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론 50만원 좋습니다. 하지만 50만원이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150만원? 150만원이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약률이 좀 떨어지면은 150만원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티룸 월세는 한 100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은 30일 정도가 있고 주말은 8일, 평일은 22일이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티룸은 온라인 패키지하고 데이 패키지로 나눠집니다. 온라인 패키지를 이제 주말 예약률로 봤을 때 약 한 90% 정도 해서 7번, 가격은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하니까 7 곱하기 20을 하면은 140만원 정도가 되고요. 평일 예약률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 했을 때 한 6번 정도, 가격도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1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0을 하면은 6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는 데이 패키지, 데이 패키지는 주말 예약률이 한 80% 정도 되니까 한 6번 정도 되고, 가격은 10에서 1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10만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0 하면 60만원이 되고, 평일 예약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10에서 20% 잡는데 낮게 잡아서 10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되면은 가격이 7만원 정도, 7 곱하기 5, 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격을 다 더하면 140, 60, 60, 35를 하면 295만원 정도가 되는데, 오차 범위 한 10% 정도 하면은 260에서 3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출이 300 정도 나오고 월세가 150만원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매출의 50%가 월세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순이익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100 정도,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수기 기간 7, 8, 12, 1, 2월에는 매출이 500, 70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 없지만, 평달에 비수기 기간에는 매출이 2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월세를 100만원 안쪽으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 세금, 물품 구입비가 한 달에 50에서 70만원 정도가 들어요. 세금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매출액의 10%를 다른 계좌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세금을 계산할 때는 총 3번 내거든요. 부가가치세 1월달, 7월달, 종합소득세 5월달. 세금을 내실 때는 따로 모아놓은 계좌에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시면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한 계좌에 다 수익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세금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왠지 심리적으로 손해를 본 느낌이에요. 매출액의 10%는 다른 계좌에 넣어놔서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심리적 부담감을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00에서 월세료 150 나가고 기타 비용으로 50에서 70이 나가면 아무래도 순이익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하로 월세를 구하시는 게 좋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이하의 부동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웹이 있어요. 그거는 네모 웹이라고 있는데, 거기 웹에 보시면은 월세, 그리고 위치, 기타 등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 부동산을 왔다 갔다 알아보시면은 낮은 금액의 월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조하지 마세요. 월세는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이 알아볼수록 적은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이 넘으면은 손익분기점을 못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4년 5년 전만 해도 파티를 운영했을 때 홍대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보시면은 그 플랫폼 안에 파티룸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수요도 많지만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어쩌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150만 원 이상 된다면은 한번 손익계산서를 꼼꼼히 한번 작성해 보세요. 데이 패키지, 온라인 패키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퍼센테지로 내가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적어도 매출액의 30%가 넘으면은 아무래도 손해가 생길 위험이 크거든요. 특히 평달에는, 비수기에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마케팅을 좀 더 잘하고 다른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물론 월세가 150이 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파티룸을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파티룸 월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명심하세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품 많이 파셔야 되고 손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부동산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월세.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아보시고, 돌아보시는 만큼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